98조. 교재 98조. 자, 용도지구. 자, 이것도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용도지구는 먼저 구분 또는 종류라고 표현할게요. 용도지구를 구분하고 종류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 종류를 정하느냐 그러면요. 법, 령,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지금. 아까 용도지역은 종류가 어디서 나왔냐면 법에서만 나왔어. 법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법뿐만 아니라 영에도 있고 조례도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림 그려드린 게 용도지역은 법 그러면 도, 관, 농, 자. 다시 도시에서 주, 상, 공, 녹. 녹지에는 계획, 생산, 보존. 요걸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그리고 세분할 때만 대통령령으로 넘어갔는데 용도지구는 법에도 종류가 있고 대통령령에도 종류가 있고 조례에도 종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9개라는 게 이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그리고 대통령령에는 알파라고 그래요. 아직은 없어. 아직은 개수가. 그냥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이게. 그리고 조례는 신설한다 이렇게 말해. 신설. 근데 신설은 조건이 있어요. 법과 영에서 만든 것 외라고 나와. 그러니까 법령지구 외에 이 말이 써졌으면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 법과 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도 조례로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조례로는 개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개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지방마다 필요하면 만들어 써라 그 말 같아요. 그리고 세분. 아까 세분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세분한다고 그랬죠. 구역은 세분 안 하죠. 그럼 여기서 세분은 법으로 세분한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쓴 적 없죠. 바로 대통령령으로 세분한다. 그리고 조례로도 세분할 수 있다. 아까 한번 적었던 건데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개수가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5개 한번 써볼게요. 다시. 경관지구, 방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5개를 세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 문제가 나올 때요. 조례는 요거는 요거는 101쪽을 봐. 101쪽에다 써서 101쪽. 요 부분은 먼저 101쪽을 써놓으세요. 요거.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필기하려면 힘들어요. 요건 101쪽을 쓰고, 써놓고 그 표시했으면 어디냐면, 그 도표 밑에 3번이라고 있나요? 거기를 보세요. 거기를. 자, 여기 내가 쓸 테니까. 자,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한다. 요 말 찾았나요? 그럼 어디서 세분이 됐나요? 경관이? 여기 표. 여기 저기. 이게 경관지구는 무슨 영어로? 대통령으로 세분이 돼서 또 세분하는 걸 뭐라 그래? 추가 그랬지. 추가. 뭐로? 조례로. 조례로 또 추가 세분했다.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쓰는 거야. 자, 경관은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됐고 다시 필요하면 어디에서? 조례로 또. 처음 쪼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는데 요거는 세분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시면 특정은 0에서 세분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영으로 세분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조례로 세분해, 조례로. 요거는 한 번 세분한 걸 또 한 번 세분해서 추가 세분이고, 요거는 영어로 세분되지 않았는데 요건 세분한다. 이렇게 돼 있다네. 그래서 요 두 개 여러분 시험에 가면 조례로 이 세분 문제 나오면 이건 중요라는 말은 썼는데 안 중요해. 어? 중요라고 써졌는데 안 중요해. 이거는 흰색으로 쓴 건 별로 안 되고 경관하고 특정요 이 두 개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 세분 문제 나오면 자 경관이 그럼 무슨 영어로 세분이 된 걸?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 걸 다시 어디에서? 조례로 추가 세분. 특정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적은 없지만 조례로 세분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좀 됐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저 9개 종류의 용도지구는 법으로 지정한다. 틀렸지? 지정구는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계속 나오니까 시험에서. 법의 종류가 9개가 있어. 9개가. 그 다음에 0으로 알파가 있고, 자, 조례에 가면 새로 신설하는 게, 요런 거는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지. 이걸로 지정한다. 그 뜻 아니에요. 또, 법으로 정한 9개를 대통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5개인데, 세분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아직은. 요걸로 세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세분하라고 무슨 영예가? 대통령 영예가. 그리고 요거는 추가 세분하고 세분하라고 어디에가?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다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세분하는 것은 전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요 뜻이야. 그러니까 9개 용도 지역은 법에 있어요. 법에가. 근데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럼 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 것을 다시 변경할 때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법에 있는 9개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5개를 세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그러니까 정확하면 이것도 세분 지정이지. 세분 지정한다. 하여튼 지정이라는 단어 나오면 전부 뭐야?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게 용도지구는 시험 문제 나오는 첫 번째 순위야, 이게. 내용은 지금 나중에 보더라도 요거를 먼저 알고서 내용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먼저, 내용을 좀 볼게요. 98쪽의 의의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읽으면 돼. 그럼 용도지구 지정 및 세분에 보면 1번. 법령에 의한 지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흠잡을 것 같아서 그만하지 뭐. 그냥 뭐 법령에 의한 지정은 아니야. 법령의 구분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법령의 종류 그러던가. 법령의 종류가 있고 대통령령에는 세분하는 게 있다. 이런 뜻이야 되겠죠. 자, 지문 읽어볼게요. 첫 줄에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그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고 첫 번째가 뭔가요? 자, 똑같이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경관지구에다 동그라미 1번 번호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 여러분 번호로 하면 좀 쉽겠죠? 그러면 그 두 번째에다 2번, 3번 이렇게 쭉 적어가 보세요. 9개가 나와야 돼, 9개가. 10개 나온 사람 있어, 이제? 막 생각 없이 번호 붙이면 10개 나와. 9개 나왔나요? 맨 밑에 보호, 맨 위에도 보호지구야. 연결된 거야. 1개야, 그게 1개. 그래서 번호가 몇 개 나왔어요? 9개? 9번째 번호가 뭔가요? 복합, 이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따라서 적으세요. 요 9번 이제 이런 복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요 9개가 어디에 있느냐? 법률에 있어, 법률에. 9번에다 가는 거야. 9번. 오른쪽 페이지야. 9번. 아까 복합 용도지구 있잖아, 거기에. 그리고 10번을 하나 만들어, 이제 10번을. 10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요게 빠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률에는 몇 개가 있고 9개가 있고 지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구는 아직 개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법령 이름은 맞았잖아. 법령, 그러니까 법에도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삭제되고 없다는 거지, 지금. 그럼 다시 왼쪽 가서요. 경관지구를 봐보세요. 그 위에 지문 읽어볼까요? 위에 지문. 그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가 몇 개? 9개. 거기서 말하는 9개를 말해. 그럼 9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로 결정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방제, 보호, 시설보호, 삭제, 안 보이게 치워, 시설보호는 없고 4년 전에 지워져야 될 거야. 그 취락, 개발, 진흥지구 5개예요. 그 5개가 무슨 령에 있다고? 대통령령에 있어. 그 대통령이 5개 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뭐한다? 세분하여 지정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법조문상에 몇 개가? 9개가 있는데 9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고 그중에 대통령령에 가면 몇 개가? 5개가 있는데 그거를 세분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하나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럼 이해되셨죠? 이제 읽으면. 이거 이해 못하고 읽으시면 엉뚱한 데서 답 찾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경관하고 경관회가 3가지가 세분된 이름이 뭔가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만 봐보세요. 그럼 이 경관지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법률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요 3개가 자연, 시가지, 특화라는 요 3가지가 무슨 령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되고 있다. 그 뜻이란 얘기야. 요 3가지가.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경관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령에 가면? 대통령령에 가면 저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3개를 지정해서 세분해서 지정, 변경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 세분은 그것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만 체크하시고 자, 취락과 개발진흥 나와 있나요? 요거 2개 묶고서요. 요것만큼은 반드시 구분하고 가시라는 거. 그리고 요 취락 밑에다요. 그럼 취락은 어디서 지정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전지역이야. 보전지역. 그럼 보전지역이 어디인가요? 녹과 농자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으로 구분해놨나요? 자연 취락이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녹, 관, 농, 자. 거기다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취락이라는 뜻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불악하면 연상되나요? 자, 농림지역에 하면 우리 시골 동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건폐율 20밖에 적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무슨 취락을 지정하면? 자연 취락으로 지정하면 60으로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시험에서 어떻게 묻냐면 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럼 뭐야? 자연 취락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자연 취락은 어디? 녹,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이라고 돼 있나요? 집단은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럼 여러분 개발 제한구는 뭔지는 몰라도 별로 안 좋은 건 알아. 개발하라 못한다. 못한다고 해놨잖아. 근데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거기다 무슨 지구 지정하면? 집단 취락을 지정하면 주택 신축도 가능해져. 불악이 생겨야 되니까 불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나온 시험이 이거였지.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지구는 이렇게 물은 거야. 그 무슨 취락? 집단 취락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도 이런 내용으로 묻기도 하지만 아까 건폐율, 용적률 저 뒤쪽에 가면 또 묻는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넘어가 또 취락지구가 또 나와. 도시개발법에 넘어가도.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밑에다는 도시지역, 외의지역. 요거 다른 말로 비도시지역 그러죠. 어디에요 여기는? 관, 농, 자야. 아까 여기는 녹, 관, 농자고 보전이고 도시지역이니까 관, 농, 자를 말해요. 뜻 이해하셨겠지? 다 똑같은 걸 아니야. 취락은 어디? 보전이가 녹지부터 들어가. 녹지부터. 우리는 보전하면 녹, 관, 농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게 녹관 농자인데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관농자부터 해당되는 거야. 그럼 관농자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관농자는 보전이지. 근데 뭐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농자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요게 지정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5개 이름이 나와. 5개 이름. 먼저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5개 있나요? 요걸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면 요걸로 시험 문제를 내. 요걸로. 그래 이름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뜻은 알 필요 없고 5개 이름이 있다. 요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보다는 어디 지역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름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특정 용도 제한지역 한번 봐보실래요? 맨 밑에 쪽에. 아까 이거 봐보세요. 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세분했는데 요건 대통령령으로 세분 안 하고 왜 조례에서 이걸 세분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럼 지방마다 뭐 한다?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야. 지방마다 다르다는 게. 거기 대표적인 게 청소년 보호 있나요? 그럼 청소년 위해 시설이 대한민국이 다 똑같나요? 아니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하는 지역은 다르니까 각각 조례로 세분해서 써라 그 말이야.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이 대통령령은 세분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는 조례로는 세분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미군 부대. 그럼 미군 부대 주변에 가면 뭐예요? 술집 많고 노는 거 많잖아요. 그럼 청소년 유해 시설에 해당하니까 금지시켜라. 그래서 무슨 지구로 지방에서 정해서 써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기시고 100페이지 맨 밑에 하단 했던 거 하긴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지정 요건에서 여기다 그 옆에다 신설 이렇게 써보세요.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지정 요건은 신설할 때 요건이라는 얘기야. 신설할 때 요거 조례로 신설한다는데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줄, 둘째 줄 중간에 조례로 이 말 있나요?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쉽게 말하면 조례로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정하여 그 말이지.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정하여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지구 외에 그랬잖아. 그 말은 무슨 뜻? 법과 영 외에 그 말이지. 법과 영 외에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신설한다는 건 무조건 신설이 아니라 법과 영에도 없는 것을 조례로 신설하겠다는데 그걸 조례로 신설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준만 오늘은 보세요. 세 번째 기준. 당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뭐 하는 것은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미 법과 영으로 정해놓은 것을 지자체 조례가 완화시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그걸 시험에서 반대로 강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신설할 때는 뭐 하지 마라? 완화시켜 놓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그 3번에 아까 요네요. 3번에 요거니까 요거 기억하시 두시고 그리고 그 밑에 3번에가 용도지구 건축 제한 있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쓸게요. 그러면 결정되니까 효과. 그 효과가 무슨 제한? 행위 제한. 그거 이제 행위 제한이에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게. 행위 제한은 요거만 다시 원칙은 어디 법에 있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있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예외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럼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108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용도 구역 나와 있죠, 이제? 자, 5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려고 한다.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한다. 자, 그럼 이 지문이 맞았나요?
지금 이 쏘는 지문이 맞았어요? 뭐가 틀렸죠? 이럴 때 넘어가지 말란 이야기요. 지역과 지구는 세분되지만 구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그 지문 나올 때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 지구는 세분, 구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이거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이걸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그린벨트. 두 번째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그래. 시가와 조정. 이 조정한다는 말은 유보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유보한다는 거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시가와를 나중에 만든다는 구역이에요. 시가와를. 그럼 지금은 만들지 않겠다 이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한시적 그린벨트라고 그래. 그린벨트는 그냥 그린벨트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린벨트 역할을 해. 근데 한시력이라고 그랬어. 한시력이라는 말 기간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져 있어? 정해진 거지. 얼마 동안만. 그게 뭐야? 한시력. 그러면 이 한시력이 얼마냐? 그러면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진 그린벨트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시가화 유보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가화 유보기간.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놨어. 실효조항이 있다. 오늘 배우셨죠? 오늘 실효. 그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10년으로 지정해서 10년. 그럼 10년에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저거 자동 해제되는 방식이야. 요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요거는 해제하는 절차가 거치기 전까지는 계속 그린벨트예요. 요거는 딱 정해지면 그 기간에 무슨 날 되면 다음 날 되면 자동 해제돼. 그럼 자동 해제되니까 무슨 고시 해줘야 돼? 실효고시. 항상 실효 나오면 실효고시야. 근데 여러분 3년 전 시험 문제가 실효고시 안 해도 된다. 그래 틀렸어. 모든 실효조항에는 무슨 고시 해야 돼? 실효고시. 아까 배운 그대로 쓰시면 돼. 왜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국가가 20년 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실효고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시험 요거 냈잖아. 그 올해만 낸 게 아니라 용도구역 내면 요게 1순위야 1순위. 여기를 낼 수밖에 없어 이게. 요거 안 내면 5번 내. 이거 안 내면 5번. 그러니까 재작년은 5번. 작년에 요거. 두 개 돌아가면서 이유가 있어. 좀 있다. 행위제한이 요거하고 그것만 이 법에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 이 법에 있는 것만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 시가와 조정과 다른 거 몰라도 요 정도 개념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나온 질문 내가 할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맞나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틀렸다 이래야 돼. 앞에 건 어디 갔는데? 이건 없는 거야? 최대가 20년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로 쓰려면 얼마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에 다음 날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요즘을 써. 시가와 유보기간 그럼 다 말하는 거잖아. 이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 그러면 틀려. 내가 10년만 지정했는데 20년 갈 필요 없잖아. 5년만 지정하면 5년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기간, 최대 기간이지 무조건 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실효되려면 숫자 안 쓰고 싶거든. 무슨 기간? 시가와 유보기간, 만료된 다음 날. 그럼 맞는 거지. 이거 다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실효된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가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쉽게. 어디 안에 있는 공원?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원이야. 그럼 도시자 빼고 자연공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국립공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뭐 시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걸 말하는데 앞에가 뭐 붙어서 도시 그러면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공원구역이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지문이. 네 번째 수산자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름만 달달 외워갖고 한다고 시험 문제 풀 수는 없어요, 이게. 만들어진 과정을 보셔야 돼요. 지금 5개 중에서요, 요 4개는 지정 목적이 보전이에요, 보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적 물으면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 2가지로 공부하시면 돼. 요거는 보전 목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런데 5번은 목적이 뭐였죠?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별도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문상에는 용도구역은 4개밖에 없는데 요건 왜 끝에가 따로 붙어있냐, 요 개념이에요.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제도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2015년에 입법이 됐어요. 처음 만들어졌어. 그럼 나머지 4개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어떤 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것도 있어. 여러분 나이 적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데 요걸 처음에 2015년에 만들었어. 그랬고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소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관리계 2번에다 못 넣어놓은 거야. 그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 삭제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별도로 저 끝에다 붙여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살아야 돼서 이게. 2019년 8월 20일자로 연장 이렇게 했어.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상 따로 뒀어요. 저 끝에다. 그럼 요거 이날되면 어떻게 돼? 이게 자동으로 또 없어져. 그럼 요 앞에 있는 4개하고 전혀 상관없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법의 기술상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요. 관리계획 2번하고 6번이 지금 용도구역이잖아요. 관리계획 2번에가 지금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는 거고 요 1개가 별도로 있는 이유란 이야기야. 원래는 요놈만 용도구역인데 그럼 2024년, 25년도에 공부할 사람도 요거 없네 이제? 5개만 배우겠죠? 그 5개는 불변이야, 불변. 필요한 거는 요 5개 뒤에다 붙였다가 없어졌다, 붙였다, 없어졌다, 요런 식으로 만든다. 그런 원리예요. 요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2번과 6번에 따로 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요거는 예전부터 보존하려고. 왜냐? 용도지역 지정해서 안 되니까 지구로. 그래도 안 되면 뭘로? 구역. 이게 가장 강력한 보존 수단인데 요거는 특별하게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한시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4개 중에서 요 3개는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요걸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지. 자, 페이지를 요거 적으시고 페이지를 적으세요. 169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 부분에다. 169 이렇게. 그러면 쓰셨으면 169로 한번 넘겨볼까요? 어, 169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문제가 나오죠. 2절에. 그때 1번 임의적 지정 있나요? 자, 8번으로 내려가세요. 박스에. 그래서 8번에다 박스에다 별표 하시면 돼요. 맨날 나오는 지문이니까. 자, 거기 읽어볼까요? 8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뭐 되는 해제에다 동그라미 눈에 딱 띄게 동그라미 안 해보세요. 해제가 되면 거기를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시험에서요, 요건 지금 용도구역 낼 때 이쪽에다 내는 게 아니라 용도구역 파트에다 그 말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용도구역은 5개인데 왜 3개만 해제하고 있냐? 왜 3개만 해제하고 요 2개는 안 하느냐? 그 말이지. 그럼 시험에서 오늘 바꿔놓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틀리시겠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5개인데 3개만 해제 문제가 돼. 3개만. 그럼 요 수산자원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바다야, 바다. 바다를 해제해서 개발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없어, 이게.
그래서 바다는 해제한다 없고요. 요거는 왜 해제 안 하는데? 개발이. 자, 우리가 어차피 해제하면 뭐 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잖아. 이미 개발한다는데 해제하면 안 되지. 그래서 5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거 갖다 집어넣으면 잘 맞추셔야 돼. 예를 들어 개발 제한, 수산자원, 시가와는 해제되면 지구단위 지정한다. 그러면 틀렸다 찾아내셔야 돼. 뭐가 들어가면 수산, 복합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3개만 돼.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또 나왔던 거야.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냈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나머지 4번, 5번 나왔어. 지정할 수 없는 거야. 지정할 수 없는 거. 그럼 답이 요게 돼야 되겠지. 왜? 이 상태는 개발 못하니까 뒤에 뭐가 빠졌어? 이 말 빠졌잖아, 이 말. 그 시험장 가서 신나게 앞에 거 외워갖고 가도 필요 없어. 뒤에가 중요한 단어야. 그 외우라니까 이렇게 외우시지. 개시도 이렇게 해갖고 가지. 외웠는데 뒤에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지.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개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발해서 뭐해야? 해제 이 말이 나와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란 이야기예요. 탑글자 따갖고 외우다가는 여러분 시험장 가서 다 틀리고 나와. 그러니까 다시 5개 용도구 지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다? 3군데다. 개수라도 이렇게 하시란 얘기야. 그럼 끝에 2개는 왜 안 돼? 그러면 바다하고 개발되는 거는 해제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해제야. 그러면 있는 상태로는 절대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뭐가 됐을 때? 해제됐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지금 하시면 시험 때까지 요 용도구역 이것만 갖고 가시면 맞춰 용도구역은.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는 결정권자가 다 똑같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군가요? 높은 사람부터 써봐요.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용도구역은 다 달라. 5개가 지정권자가 다 달라, 결정권자.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지역지구 결정권자 시험 문제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역지구 구역은, 지구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이런 시험 문제는 없다고. 그런데 뭐만큼은? 용도구역은 5개가 다 달라, 5개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요건 하나 배우셨지? 개발제한구 누구만? 국장만이 결정한, 이거 배우셨고. 요것도 하나 배우셨지? 시가반은 원칙은 누군데?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런데 예외로 누가?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하고 무슨 계획 나와야 돼? 국가계획. 그냥 시가반은 국장이 아니고 그냥 시가반은 시도지사. 근데 무슨 계획이 연계되어 있다? 국가계획과 그렇게 지문이 나와야 바로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바다는 누굴까요?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러면 이건 또 결정권자가 결정하라 이렇게 나왔어. 이름으로 나온 게 결정권자가 결정하라. 그럼 결정권자가 이름으로 쓰면 누구 나온가요? 국장, 시도, 대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다 달라져 이게. 그래서 올해 시험 낼 것도 요거 딱 냈어요. 이거 5개 다. 그래놓고 올해는 답을 여기다 준 거죠. 여기다. 기간을 물었어. 5년이 더 20년이네. 근데 이걸 틀리게 줘서 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용도구역 이 자체는요, 요게 이것만 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행위제한인데, 지금 결정됐으니까, 결정의 효과는 뭐가 나와요? 행위제한, 요거는 알겠죠, 지금? 근데 행위제한 하면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나요? 이 법 아니면 다른 법률,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는 다른 법률을 따로 법률로 이렇게 말해. 그 말은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각각 이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다른 법률인데 여기는 왜 따로 그랬냐.
여러분들 국밥집에 가면 따로 국밥이 있죠. 어? 그런 거야. 이름이 각각 다 법률의 이름이 따로따로 나온다 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른 법률 이렇게 나와. 행위제한해가. 근데 용도구역만큼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이 법과 다른 법이 있느냐?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바로 이 법에 있어요.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이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출제하는 이유 알겠죠? 이제 왜 두 개를 교대로 출제했느냐? 이 법에 있으니까 출제하는 거야. 그럼 다른 법에 있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출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야. 이름하고 결정권자만 알면 되고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 이런 거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적을게요. 요거 그다음에 여기 요거 세 개는 어디에 있다? 따로 법률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책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수산자원 보호법으로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이 따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요것만 용도구역은 해결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럼 용도구역은 지금 시작해서 요것만 하면 시험 때까지 따로 안 해도 돼요. 용도구역 자체는. 예전에는 시가와 조정 행위 제한까지 시험을 냈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은 손을 안 대. 뭐 심지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 15년 정도는 여기 행위 제한 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묻는 정도로만 출제되니까 여러분도 거기다 맞추시면 될 거예요. 자, 책으로 가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번호 2번으로 내놓으시면 개발 제한구역 있나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은 자,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세 개로 밑줄을 그으세요. 세 개로 내가 부를 테니까.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줄 끝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여기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린벨트는 대한민국 모든 행정구역이 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 울산광역시 한번 볼까요? 울산광역시 그린벨트가 주로 어디냐? 그럼 어디예요? 요 경계가 있어, 경계가. 그럼 왜 그러면? 도시 확산을 뭐 하려니까? 방지하려고. 그 첫 번째 목적이잖아. 도시 확산을 뭐 하려고? 방지하려니까 경계를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못 나가게. 그럼 옆에 있는 경주시야. 그럼 경주시도 경주시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게 도시 확산 방지야. 도시 확산. 그런데 3번에가 보안상 이렇게 돼 있어. 누가 요청했어? 국방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부대라는 얘기잖아. 도시만에 군부대가 있어. 그럼 뭘로 묶어야 돼? 그린벨트로 묶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 있는데? 외곽 쪽에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그린벨트 있나요? 없지. 외곽에 가 있잖아. 그게 띠로 묶어진 거야. 하나의 시군을 띠로 묶어놓은 걸 그린벨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확산 방지야. 확산. 그럼 확산 방지하려니까 모든 경계가 다 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래. 그래서 걸치니까 요거 누가 위반할 거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지금 요거는 시도가 다르니까 누가 위반해?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결정하라 그런 뜻이고,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그린벨트가 걸쳤다. 그럼 도가 같으니까 누가? 도지사가 위반하라.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이런 말이잖아.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래서 그린벨트 내는 건 그거 하나야. 딱 지문 나오면 확산 방지한다.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제한한다. 요거 두 가지.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필요사항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 그러잖아. 따로 법률. 다른 법률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법 이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관한자가 나왔어. 근데도 특별조치법이라고 돼 있잖아. 뭐뭐에 관한 법률 그랬지. 원래는. 근데 단어가 뭐 들어갔어? 특별자 이런 게 들어가면 다시 법으로 끝난다. 기억나시나요? 첫날 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앞으로 줄여서 읽을 때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 약칭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법 이렇게 읽어요. 그거 읽을 때. 개발령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읽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그 지문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맞나요? 틀렸지. 지정과 변경 물었는데 지정과 변경은 이 법의 관리계획 결정이야. 이해되셨어? 그 대신에 뒤에가 무슨 단어? 필요한, 이게 들어간 거지. 필요한. 그 지정과 변경에 별도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따로 법으로 그 말이지. 앞에 헷갈리지 말고요. 지정, 변경 단어는 무조건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 결정이라니까. 그 시험에 가서 그거 내니까 틀린 거야. 필요상 딱 뺐는데. 지정, 변경, 그러면 이 법의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거기에 지정과 변경하는 무슨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따로 법률로 정하라 그 말이지. 앞으로 그거 헷갈리지 말고 잘 하셔서 뒤에 똑같아요. 행위제한 읽어볼게요. 그냥 두 군데만 밑줄 그으세요. 행위제한과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 행위제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에 실행하면 행위제한 나올 거고 거기를 관리할 건데 그 관리에 관한 또 역시 무슨 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그러잖아.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제? 그 다음 시가와는 1번 원칙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첫 줄 끝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 냈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어디고? 그건 개발 제한 구역이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이고 여기는 시가와니까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야. 그 두 개 차이점 때문에 물어요. 목적 낼 때는. 그리고 오른쪽 예외 국가계획 단어가 들어가니까 누가? 국장이 한다. 그 다음에 시료 그것만 딱 공부하시면 되네. 시료는 첫 줄 끝에 유보기간이 끝난 날. 그럼 유보기간이 얼만데?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그 기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 줄에 그 사실을 고시한다. 그 밑줄. 그 사실을 고시한다. 그게 무슨 고시인데? 실효고시지. 없어진 사실을 효력이 상실한 고시, 사실을 고시하니까 실효고시를 한다. 그럼 실효고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 지난번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장 넘기시고 2장 넘기세요. 2장을 넘겨보시면 오른쪽에가 3번 도시자연 있나요? 자, 도시자연은 시도, 대도 그거하고 그 밑에 줄 무슨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일단 포인트는 그거 잡으시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행위제한 아까 설명 다 했어. 개발제한구에 갈 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로 법률 이름만 한번 무슨 법이 나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수산자원. 수산자원은 해수부 장관이 그 줄 끝에 뭐를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설명할 건데 밑에 밑줄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요까지. 목적은 뭐를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해? 공유 수면이나 그 인접 토지까지 이렇게 놔서. 그럼 공유 수면만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유 수면 옆에 반드시 인접 땅까지 필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김을 장식에 김양식. 그럼 김양식 하면 채취하려면 어떻게 채취해요? 막 헤엄치고 가서 따와요? 배 타고 가서 따와? 배 타고 가겠죠? 그럼 배 만드는 곳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돼? 땅하고 인접한 곳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땅에 인접한 토지가 필요해. 자, 그러면 따왔어요, 이제. 그럼 그 물 딴 거 막 서울로 싣고 와서 판매하고 다니나요? 건조해서 말려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 공장이 필요하겠지. 그럼 공장 바다에 지어야 돼? 땅에다 지어야 돼? 땅에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인접토지란 말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 공유수면에 한해서 지정한다? 그럼 아니에요. 공유수면과 어디? 인접토지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행위자는 수산자원 관리법 이거 한 번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첫 줄에가 결정권자는 이렇게 나오죠. 결정권자는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특히 도시지역이야. 그 지문 나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라. 복합적으로. 밑에는 이제 보실 건 없고, 고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119쪽. 119쪽에 거기도 걸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15회 딱까지는 엄청 많이 나왔어, 이게. 매년 나왔어. 근데 15회 재시험 본 적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15회 때는 시험을 2번 봤어요. 15회 시험이 있었고 15-1이 있어서 공식적 명칭 15-1이야. 왜 봤을까요? 그때 한 20만 명 응시했는데 1200명이 합격했어요. 난이도가 벗어났어, 이게. 그래갖고 합격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막 여의도에 모여서 데모하고 지방서 데모하고 이러다가 시험을 다시 보기로 결정했어. 그럼 15-1이 생긴 거야. 15-1. 근데 나중에는 자격증은 15회로 나왔지. 그러니까 15회는 2번을 시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그 후에 조정이 된 거야. 상, 중하 몇 프로 이런 걸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난이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학회로 뭐라고 그래요? 괴로운 과목 그러잖아. 그 범위가 없어, 옛날에는. 그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거지. 하물며 민법은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젊은 애들. 저 서울에 가면 신림동이 있어요, 신림동. 그러니까 고시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5회 시험 보고 나서 그때 제가 있는 학원에서 그 고시생들을 10명을 불러다가 여러분 민법 시험 문제를 보라고 그랬어. 근데 10명 중에 2명만 40점 넘겼어.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한 거지. 준비하는 이런 사법고시생들도 이거 못 푼다.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갖고 시험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 조절돼서 안 되면 이렇게 우리 절대평가죠. 그럼 절대평가인데 보통 20% 선에서 합격자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10%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제 그 조건이 붙어 있어. 40점 미만자 중에서도 고득점수로 선발하고 돼 있었어. 그 조건이 다 적혀 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어. 근데 15회 이후로는 시험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해드릴 거고. 121쪽에 가시면 도시지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말 있나요? 그래서 질문 읽을게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법률에 이 말 나왔나요? 그러면 다음 법률에 하고 의자 뒤에 이렇게 규정이 써 있죠. 여기다가 꼭 이 말을 써주세요. 일부 규정을. 다음 법률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야. 자, 다시 해볼게요. 1번. 도로법 제40도에 따른 접도구역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법 조문인데 시험에서 자,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나요? 틀렸다 그 말이야. 도로법의 조문 몇 조만? 40조만 적용 안 한다는 뜻이야. 그럼 조문 안 쓰면 접도구역이란 용어가 나오겠지. 접도구역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도로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 자, 이해를 해볼게요. 접도구역이 뭐냐? 자, 우리 시골에 리야, 리. 무슨 리? 리에 막 논이 있고 밭이 있어. 이런 데 지금 도로가 있어, 도로. 그때 이 도로 경계선에서 50m. 여기 보면 노란 팻말, 시멘트로 박힌 노란 팻말이 붙여 있어. 이게 접도구역 표시야. 그럼 이 접도구역 안에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야. 이게. 그럼 왜 시골에 이게 필요하냐면 시골에 산도 많고 이러죠? 근데 꾸불꾸불한데 건물이 들어서면 시야가 가려지죠? 그럼 교통사고도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야 확보해라. 그래서 50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울산광역시 도로 만들면서 도로 50m 띄워서 건물 지어라. 이런 건물이 있던가요? 없죠? 다 도로에 붙어 있죠? 그래서 도시적에는 그걸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적지 말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거 왜 적어? 이해하면 됐지. 응? 시골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도심에서는 적용해 안 해?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서만큼 도로법의 무슨 구역? 접도구역 제도를 적용을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문제는 이제 2번이야. 농지법. 농지법이 우리 시험법이잖아요. 그래서 농지법 8조를 기억하셔야 돼. 조문까지 기억하시면 돼. 공법 시간에 조문 많이 기억하는 소리 아붙죠? 민법은 어떤가요? 할 때마다 조문 외우라 그러죠? 우리 조문 없어. 근데 농지법 8조하고
그 몇 개를 암기하셔야 돼. 그 농지법 8조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예요.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를 발급받아야 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돼. 그 뜻이에요. 그 요거 유지하고 농지 산 사람은 어떻게 해? 농지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도시지역에 농지 있나요? 여기도 나눠볼게요. 나눠서 할게요. 주상, 공록. 자, 주거지역에 농지 있나요? 있지. 없어요? 전답 과손이잖아. 3년 이상 농사 지으면 농지야. 다 있어. 상업에도 있을 수 있고, 공무에도 있고, 농지에도 있고, 농지란 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있지. 에? 자, 이거를 취득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럼 농지법 몇 조에 따라? 8조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요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녹지야. 녹지. 녹지니까 당연히 농지가 있는데 요걸 시험에 낼 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취득할 때는 도시지역이면서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이것 때문에 내는 거지. 그래서 녹지지역이 있는데 시설 만드는 사업, 그러니까 도로, 공원 이런 시설 만드는 사업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해. 그러면 도로 만드는 사업에 필요하면 농지법 적용할까? 안 하겠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사업에 필요하다면 굳이 농지법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근데 녹지니까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잖아, 이게. 근데 사업에 필요가 없은 농지니까 그대로 농지법 적용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만 봐보세요, 이제. 다만 항상 거기가 나와. 녹지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농지법 적용하라. 그 말이지. 그럼 사업에 필요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밑에가 자, 요걸로 그 밑에가 이제 용도 지역 미지정 미세분 이때 행위제한은 어디로 적용하나요? 요걸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럼 아까 이 단어 왜 미지정 미세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 순차 지정이 가능하니까 아직 지정을 못 받은 게 있다 그 말이지. 아직 세분을 안 한 게 있다. 그럼 그런 땅덩어리는 우리 행위제한을 안 받느냐 아니면 못 하느냐 이걸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용도지역 이름 다시.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가 있다는데 이걸로 미지정된다면 아직 지정이 안 된다면 행위제한은 어디로 할까요? 요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땅은 건폐율 20을 적용한다. 그럼 맞나요? 내가 응용했어. 아까 보전은 건폐율 2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은 20으로 해요. 용적률은 80으로 해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나중에 배워야 되지만 일단 4개 중에서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가장 보전되는 쪽으로 적용한다. 그 뜻이야. 다 보전이지만 이 중에 가장 여기가 보전이죠. 여기는 2가지만 있고 여기는 6가지 보전하라고 돼 있다고 그래. 내가 숫자로 한 적 있죠. 그러니까 가장 보전지역으로 적용하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았으면 거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건폐율 얼마로? 20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건축할 수 있는데 어디 쪽으로? 자연 쪽에 맞춰서 하라 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럼 이제 시험에서 숫자로 주기도 하는 거야. 그런 지역은 건폐율은 20으로 한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미세분한다.
세분해야 되는데 아직 세분 안 됐다. 그럼 어디로 적용을 할까? 이 말이지. 여기도 보전 녹지 지역으로 적용하고 이쪽도 보전 관리 지역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해. 앞에가 전부 뭐 나와? 보전이야. 자, 가장 보전한 쪽으로 적용하라. 그럼 결론 얼마? 20으로 하라. 그 말이야. 건폐율 20으로.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됐거나 세분이 안 된 땅도 건축물 건축할 수는 있으나 어디로 할 거냐? 그 말은 가장 보존되는 지역으로 하자. 그럼 도관 농자에서 보존이 어디다? 자연환경 보존이고 도시지역은 원래 개발 땅인데 녹지 중에 무슨 녹지는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 중에서도 무슨 관리는 보존 관리는 보존한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게 여러분 책에 써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올해만 안 나왔어. 이게 올해만. 거의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올해는 요 지문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거기 2번에, 3번 보면 미지정 매수번 지역 딱 이렇게 지문 나와 있을 거예요. 읽으시면 되겠죠, 그거까지?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아직 안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어디를 가냐면 125쪽 펴보세요. 그럼 125쪽에 뭐가 나오나요? 도시계획 시설 나오죠. 이게 이제 기반시설 배우는 거야, 기반시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이제 뭐 배운 거예요? 내용 중에서 지금 배운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해서 관리계획 1번, 2번 상 배운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뭐다? 기반,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배우시는 거예요. 순서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배우는 이 순서들을 자꾸 연상하셔야 돼. 내가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이런 거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도 복습을 좀 해오시나요, 요즘에? 응? 통 안 물어봤더니 안 해오시는 건가? 열심히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